안녕하세요. 저는 최재호입니다. 63세고 30년 넘게 소방관으로 일했죠. 퇴직한 지 이제 3년째인데 오늘은 제 인생을 바꾼 특별한 친구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2024년 11월 3일 밤 11시 30분. 그날 밤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마포구 한 창고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거든요. 퇴직했지만 소방서와 가까운 곳에 살고 있어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괜히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또 어디서 불이 났나 하고 창문을 열어보니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30년 경험으로 봐도 상당히 큰 화재였죠. 발길이 절로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물론 퇴직한 몸이니까 직접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후배들이 일하는 모습을 멀리서나마 지켜보고 싶었거든요. 화재 진압은 새벽 1시가 넘어서야 끝났어요. 그때 후배 김진수가 저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배님, 왜 여기 계세요? 밤이 추운데. 그냥 걱정되어서. 다들 다친 사람 없지? 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어요.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있긴 해요. 김진수의 표정이 묘했어요. 30년 동안 함께 일한 사이라 그 미묘한 표정 변화를 놓칠 리 없었죠. 뭔데? 건물 안에서 개 한 마리를 발견했거든요. 전신에 화상을 입고요. 처음엔 그냥 불운한 유기견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도시에 유기견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며칠 후에 알게 된 사실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창고 건물에 CCTV 영상이 복구됐거든요. 그 영상을 보는 순간 저는 정말 말을 잃을 뻔했습니다. 불길이 치솟는 가운데 그 개가 유리문을 앞발로 계속 치더니 결국 깨뜨리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틈으로 다른 작은 강아지 한 마리를 밀어냈어요.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했습니다. 개가 그런 판단을 할 리 없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30년 동안 수많은 화재 현장을 다녔거든요. 그 영상은 분명히 누군가를 구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어요. 그 개는 자신이 탈출할 수 있는 시간을 포기하고 다른 생명을 구했습니다. 마치 소방관처럼 말이에요.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이상하게 그 개가 자꾸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더라고요. 병원에서 그 개를 처음 봤을 때의 기분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온몸이 화상으로 뒤덮여 있고 오른쪽 귀는 거의 짓무른 상태였어요. 털도 대부분 타버려서 피부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죠. 수의사 박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 없지만 치료비가 만만치 않을 거예요. 아마 몇백만 원은 들 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은 아니에요. 퇴직 후 연금으로 겨우 생활하고 있거든요. 아내도 2년 전에 먼저 떠났고요. 그런데 그 개를 보는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이 녀석 나랑 똑같구나. 30년 동안 누군가를 구하고 다치고 또 구하고 그런 일을 반복했죠. 몸도 여기저기 상처투성이고요. 어깨 수술도 2번 받았고 무릎도 좋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거든요. 그게 눈빛이 저와 너무 비슷했어요. 지치고 상처받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은 그런 눈빛이었달까요?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박민준 씨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정말이세요? 치료 기간도 길고 돈도 많이 들 텐데. 괜찮습니다. 이 녀석이랑 인연이 있나 봐요. 집으로 데려와서 루카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빛이라는 뜻이거든요. 어둠 속에서도 누군가를 위해 빛이 되어준 녀석이니까 그런 이름이 어울릴 것 같았어요. 처음 몇 주는 정말 조심스러웠습니다. 루카는 거의 움직이지도 않았고 짖지도 않았거든요. 밥도 겨우겨우 먹고요. 혹시 정신적 충격이 큰 건 아닌지 걱정이 됐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기침을 하면 어디선가 루카가 나타나서 물그릇을 물고 오더라고요. 가르쳐준 적도 없는데 말이에요. 전화벨이 울리면 수화기를 물어다 주기도 했고요. 이 녀석 어떻게 알았지? 정말 신기했어요. 마치 제 마음을 읽는 것 같았거든요. 혼자 사는 집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루카는 정말 특별한 개였어요. 다른 개들과는 확실히 달랐거든요. 우선 거의 짖지 않았어요. 가끔 꼬리는 흔들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죠. 처음엔 화재 때문에 성대라도 다친 건 아닌가 싶어서 병원에 데려갔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단순히 성격이 조용한 것 같아요.
박민준 씨의 말이었지만 저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았어요. 루카의 눈빛을 보면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 할머니 김순옥 씨가 넘어지셨어요. 저는 그때 마트에 가고 없었는데 루카가 계속 짖더래요. 평소에 짖지 않던 녀석이 갑자기 소리를 내니까 다른 이웃분들이 나와서 확인해 봤더니 김순옥 씨가 쓰러져 계신 거였어요. 루카 덕분에 빨리 발견됐어요. 정말 고마워요. 김순옥 씨가 퇴원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부터 아파트 사람들 사이에서 루카가 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저게 참 똑똑하다. 사람 마음을 아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죠. 저도 점점 루카의 특별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제가 우울할 때면 옆에 조용히 앉아 있어주고 아플 때면 필요한 걸 가져다 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대학교에서 동물행동학을 연구하시는 김현우 교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루카에 대한 소문을 들으셨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간단한 실험을 해봐도 될까요? 정말 흥미로운 사례인 것 같아서요. 김현우 교수님은 루카에게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셨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소리 구분 실험이었어요. 아이 울음소리와 장난감에서 나는 경고음을 동시에 들려주는 거였죠. 다른 개들은 보통 더 큰 소리나 익숙한 소리에 반응한다고 해요. 그런데 루카는 달랐어요. 항상 아이 울음소리 쪽으로 먼저 갔거든요. 그리고는 아이를 보호하듯 감싸는 행동을 보였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이건 훈련으로 만들어진 행동이 아니에요.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거거든요. 김현우 교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루카가 단순히 똑똑한 개가 아니라 정말 특별한 존재라는 걸 과학적으로 증명받은 기분이었거든요. 김현우 교수님의 실험 결과가 알려지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루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화재 현장에서 다른 개를 구한 CCTV 영상과 함께 화제가 되면서 시민단체에서 루카를 명예구조견으로 인정해달라는 움직임이 일어났죠. 처음엔 저도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루카가 인정받으면 좋겠지만 굳이 그런 공식적인 절차까지 밟을 필요가 있나 싶었거든요. 루카는 이미 제게 충분히 소중한 존재였으니까요. 그런데 시민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온라인 청원에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명했거든요. 루카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분들이 많았나 봐요. 이런 개야말로 진짜 영웅이다. 자격증보다 마음이 중요하다.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저도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30년 동안 소방관으로 일하면서 느꼈던 것들이 떠올랐거든요. 진짜 영웅은 따로 있다는 생각 말이에요. 그런데 시청에서 날아온 답변은 차가웠습니다. 규정상 정식 혈통 증명서와 공인된 훈련 과정을 거친 개만 구조견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이민호 씨와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봤어요. 유기견이라서 혈통을 알 수 없고 정식 훈련도 받지 않았잖아요. 아무리 특별해도 규정은 규정이에요. 그럼 실제로 생명을 구한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감정적으로는 이해하지만 시스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순간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30년 넘게 소방관으로 일하면서 마지막으로 구조한 게 바로 루카인데 그게 자격이 부족하다니요. 혈통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루카를 바라보는데 마음이 아팠어요. 이 녀석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사람들이 만든 규정 때문에 인정받지 못한다니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미안하다, 루카야. 아저씨가 힘이 없어서. 루카는 제 무릎에 턱을 올리고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 모습이 더욱 미안하게 만들었죠. 그렇게 실망하고 있을 때 뜻밖의 일이 생겼어요. 근처 초등학교에서 화재 대피 훈련을 하는데 루카가 함께 참여하게 된 거예요. 공식적인 건 아니고 그냥 아이들이 개와 함께하면 더 재미있어 할 것 같다고 해서 비공식적으로 참여하게 됐죠. 처음엔 그냥 구경만 시킬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훈련이 시작되자 루카가 놀라운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있으면 루카가 먼저 다가가서 아이들 손을 살짝 입으로 물고 출구 쪽으로 안내하더라고요. 선생님, 루카가 제 손 잡고 나가래요. 6살 박지민이라는 아이가 신기해하며 말했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루카가 스스로 아이들을 도우고 있었거든요. 선생님들도 깜짝 놀라셨어요. 이런 건 처음 봐요. 마치 사람처럼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장면을 한 학부모가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SNS에 올렸는데 순식간에 퍼져나갔어요. 조회수가 100만을 넘고 댓글도 수천 개가 달렸죠. 진짜 영웅은 따로 있네요. 우리 아이가 이 영상 보고 용기를 얻었다고 해요. 자격증보다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사람들이 루카의 진짜 가치를 알아봐 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더니 여론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TV에서도 루카 이야기가 나오고 전문가들도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그게는 명령이 아니라 감정으로 움직입니다. 그게 더 위대한 자격 아닐까요? 한 동물행동학자의 말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결국 시청에서도 입장을 바꿨어요. 정식 구조견 인증은 어렵지만 시민 영웅견이라는 새로운 칭호를 만들어서 루카에게 주기로 한 거예요. 시상식 날 많은 사람들이 와주셨어요. 루카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꼬리를 살짝 흔들고 있었어요. 마치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죠. 지금 루카와 함께 산 지 1년이 넘었어요. 이 녀석 덕분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함께 사는 게 이렇게 따뜻하다는 걸 몰랐거든요. 이제는 매일이 따뜻해요. 사람들은 제가 루카를 구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 녀석이 저를 구한 거예요. 진짜 구조는 자격증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걸 루카가 저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때로는 가장 큰 소리가 침묵에서 나온다는 걸 이제 알겠어요. 루카는 여전히 짖지 않지만 그 침묵 속에 더 깊은 대화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진짜 소통이 아닐까 싶습니다.